안녕하세요. 오픈소스로 만드는 스타트업 기술 격차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체커의 김동우라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을 시작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고요. 풀스택 엔지니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TMI 성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즐겨 하는데요. 리액트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고, 리액트 코리아는 페이스북 그룹이고 회원수는 현재 10,000명 정도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도 운영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은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12,600명 정도의 개발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인 디벨로퍼 서클 프로그램에 서울 지역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요 배경의 사진은 작년 여름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와이프와 현재 10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스타트업의 정의는 신생 벤처 기업이면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회사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의 자금 흐름을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스타트업은 초기 시드머니를 가지고 자금과 사람이 타들어가는 데스밸리를 지나서 여러 번의 투자 라운드를 거쳐 성장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한국에서는 라면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회사를 설립하며 세운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증명하여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략 90% 이상의 신생 스타트업은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망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데스밸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처맞기 전까지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마이클 타이슨의 명언처럼 회사는 갑자기 시작됩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맞겠죠? 암튼 초기 스타트업은 파운더들이 모은 소액의 자본금으로 시작합니다. 설립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연구하는 초기 단계를 거쳐 개발을 하여 시장에 내놓아 보고 그 제품과 마켓의 핏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이 일치하도록 제품을 조정하여 실제로 출시하고 그 제품이 성공적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스밸리에서 성공적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빠른 개발과 빠른 피드백,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반영한 부분, 혹은 전면적인 개선과 피보팅을 통해서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이렇듯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빠르게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퀴란 오픈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빠른 개발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오픈소스의 세계는 너무나 광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 점점 죽음의 계곡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는 문제에 적합한 오픈소스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오픈소스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경험을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약 3년 반 전 초기의 체커는 어떻게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데스밸리를 넘어 현재의 성장기에 이를 수 있었는지 과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쿼리파이라는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회사가 체커입니다. 3년 반 전에 쿼리파이는 MySQL, MariaDB, 오로라 MySQL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IDE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톱 앱으로서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DB 정보 공유 기능,
DB별 사용자 권한 제어, 다중 SQL 실행, SQL 구문 자동 완성, DB 개체 정보 패널, 오토 커밋 컨트롤 등이죠.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DB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공략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데스크톱 쿼리파이 앱에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별 권한 제어입니다. 쿼리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SQL 실행과 강력한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작업이 효율적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객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객체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MySQL의 트랜잭션 컨트롤을 고도화하여 트랜잭션 목록으로 확인하고 이를 커밋하거나 롤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로스 플랫폼 앱으로서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모두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많은 기능을 개발하는데 목표 일정은 단 3개월, 그리고 개발자는 3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4개월 정도 소요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다소 말도 안 되는 일정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쿼리파이는 오픈소스의 힘으로 이 도전적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어떤 오픈소스가 쓰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톱 앱을 위해 널리 알려진 일렉트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렉트론 생태계의 수많은 오픈소스들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히 복잡한 IDE의 UI는 리액트와 모벡스 스테이트 트리로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상태와 인터랙션을 가지는 복잡한 앱의 상태 관리에는 MST가 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B에 접속하고 쿼리를 실행하는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널리 쓰이는 JDBC를 사용하였습니다. SQL 구문 분석과 자동 완성을 위해서 NTLR과 MySQL 그래머를 사용하였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테이블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커의 파운더 중 한 분이 만든 오픈소스인 AXUI 데이터 그리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오픈소스 생태계의 수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수년간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 활동하여 오픈소스 생태계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들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그렇게 고민이 크진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오픈소스를 묶어서 쿼리파이의 초기 아키텍처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일렉트론과 백엔드의 자바 프로세스를 중간에 노드 프로세스가 중개하고 컨트롤해주는 구조입니다. 4개월의 개발 끝에 마침내 2019년 5월 클로즈드 베타를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7월 오픈 베타를 통해 퍼블릭 고객분들에게 쿼리파이 앱을 선보이게 되었고요. 2019년 11월에는 쿼리파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에 한국에서는 7번째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Y 컴비네이터 이후 데스밸리를 벗어나 가파르게 성장 중인 체커의 현재 속에서 어떻게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이를 통해 체커가 기술 격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후반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쿼리파이는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으로 피보팅 되었습니다. 개인용 IDE에서 B2B 솔루션으로 진화하였으며 아래 5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 등을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쿼리파이는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을 지원하는데 역할 혹은 속성에 기반해 매우 세분화된 데이터 접근 통제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쿼리파이는 자동화된 감사 기록과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종 로그 기록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쿼리파이의 핵심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데이터 마스킹 기능입니다. 민감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마스킹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쿼리파이는 협업 기능과 결제 기능을 통한 효율적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쿼리파이는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여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 편의를 제공합니다. 마치 제품 홍보 같은 시간이 지나갔군요. 그래도 기능들 하나하나가 전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 개발 기간은 6개월, 지난번보다는 3개월 늘었죠. 개발자는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역시 목표를 조금 초과해서 7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을 사용했습니다. 일렉트론을 버리고 웹 기반의 솔루션으로 전환하면서 일렉트론과 노드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 구간을 그대로 소켓 IO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 엔진을 버리고 모던하고 효율적인 언어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NET 코어로 핵심 엔진을 변경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NET 코어 또한 오픈소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NET 코어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ADO.NET이 JDBC를 대체하여 DB 접속과 쿼리 실행 등의 핵심적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MySQL 한 종만을 지원했던 것에 대비해서 17종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ADO.NET만으로는 금세 한계에 부딪혀서 기존 JDBC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NET 환경에서 JDBC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JDBC.NET이라는 오픈소스를 직접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JDBC.NET은 누겟 패키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JDBC.NET을 통해서 JDBC 드라이버를 ADO.NET의 인터페이스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T에서 자르 형태의 드라이버를 동적으로 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JDBC.NET을 통해 쿼리파이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원합니다. 거의 유명한 모든 DBMS, RDBMS와 NoSQL을 지원하고 또한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AWS 제품군들을 지원하며 하둡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들을 쿼리파이라는 통합적 솔루션을 통해 접속하고 쿼리하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킹이 지원되고요. 여기서 이런 다양한 벤더를 지원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쿼리 구문 분석의 기술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NTLR 혹은 PostgreSQL의 파서, SQL 서버의 파서 등을 중간에 중개해서 중간 언어로서 핸들링할 수 있는 오픈소스 QSI를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QSI는 Query Structure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체커의 핵심 기술 역량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일견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체커는 오픈소스 네이티브 회사로서 QSI를 오픈소스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DynamoDB와 같이 SQL을 지원하지 않는 벤더에서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PrimaSQL이라는 오픈소스를 개발하였습니다. PrimaSQL을 통해서 SQL 형식의 구문을 작성하면 이것을 PrimaSQL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ynamoDB의 코드로 변환하여 실행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오픈소스를 필두로 다양한 오픈소스를 개발하여 체커는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기술 격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쿼리파이 아키텍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왼편의 웹 프론트엔드와 오른편의 .NET 엔진 그리고 아래편의 자바 API를 노드 미들웨어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키텍처와의 다른 점은 웹 프론트엔드와 노드 미들웨어는 소켓 IO, TCP 소켓을 사용하고 노드 프로세스와 .NET 엔진은 gRPC로 통신합니다. 그리고 API는 REST를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API 또한 gRPC로 변환하고 노드 프로세서를 .NET 엔진에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월의 개발 기간 끝에 2020년 8월 퀄리파이 B2B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온프레미스로 고객사의 인프라에 직접 배포되는 제품이라 데모 요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은 아쉽습니다. 본 발표를 시청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데모 요청을 기대합니다. 퀄리파이는 첫 고객인 야놀자를 시작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하이퍼커넥트, 당근마켓, 강남언니, 플렉스 등의 고객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체커는 오픈소스로 시작해서 오픈소스로 경쟁사 대비 큰 기술 격차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픈소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해보고 이를 통해 경쟁 우위와 기술 격차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자사의 기술을 오픈소스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적극적 기여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홍보하고 노력하고 개선하여 이를 통해 하나의 기업 수준에서는 이룰 수 없는 생태계의 도움을 받은 더 큰 기술 격차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체커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오픈소스로 자사의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타사 대비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도 월등한 기술 격차를 생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커는 현재의 기술 격차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인재들을 항상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 체커에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낮은 자세로 모십니다. 체커에 와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개발 경험과 실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동우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